요즘 시니어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실버타운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을 고를 때 꼭 확인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뉴스에 롯데그룹에서 실버케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에 큰 실버타운 고급 주거시설을 짓는다라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만 150조 시장이라고 하면서 경쟁자가 없고 고급 브랜드를 선보인다라는, 그리고 여기에는 시니어 빅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헬스케어에 IoT 솔루션 사업까지의 발판을 하겠다라는 웅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럭셔리하고 호화롭고 편리한 시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실버타운이 충분할지 궁금한 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넘버원 하면은 아직까지는 더 클래식 500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뒷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의 의미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가고 싶은 로망이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뭐 연예인도 이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넘버원, 이러한 실버타운이 정말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실버타운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진지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실버타운 고를 때 두 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최근 노인주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노인들은 어떤 주거 서비스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커머스라고 해서 영역을 정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거 쪽, 주거 서비스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영아의 백색 카페라는 동아일보의 칼럼에 보면요,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은 36개로 전체 입소 인원은 7,925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0.1%에도 못 미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층은 실버타운 가는데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실버주택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실버타운을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게 식사, 뭐 이런 것이 되니까요. 식사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고, 특히 여성들은 잘 아시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시설, 프로그램, 또 거주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정작 중산층이 이용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유선중 교수님은요, 노인주택의 기능에 대해서 건강의료가 되는 것, 또 나중에 돌봄이 되는 것, 취미여가 그것과 함께 공동생활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족과의 교류, 입주자 간 교류, 직원과의 교류, 지역과의 교류, 이러한 것을 노인주택의 기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AIP라고 하죠. 에이징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연속적인 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보면 그림에서처럼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가 뭐 불편해지기 때문에, 특히 턱이 있으면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이러한 바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즉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공공 쪽에서는 앞에서 보신 민간과 또는 달리 조금 다르지만요. 공공 쪽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최근에는 시니어 뉴스테이라고, 아마 그 지축이나 별내나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쪽도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개요를 보면 주택으로서 가질 그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관으로서 가질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복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좋은 레슨과 그런 것들을 접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FGI라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시니어들에게 집에 대해서, 거주 주택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니까 집에 대해서 여전히 부동산의 투자의 관점,
그리고 교류의 공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거주 계획에 대해서는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들어서도 주거의 상향 이동 욕구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오래되신 시니어들을 보면요. 최근에 진 단지 이런 것을 보면 공원도 많고 또 안전한 곳 여러 시설이 있지만 오래된 밀집된 곳, 특히 이제 주거 여건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이러한 주거 상향 이동 욕구와 함께 부딪히는 게요. 살던 곳에 있던 그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주로 그 집에서 계셨던 사모님들, 여성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탄탄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로 웬만해서는 그 동네를 떠나기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역이 주는 연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자녀가 아니라면 더 조금은 편안하고 또 자연 환경이 있는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 주거 상향의 이동 욕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안적인 고령자 특화 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동산은 자산의 70, 80%를 차지하는 것처럼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최근 아파트는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이곳은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로 개보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AIP를 위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요. 의료 편의시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것들 또는 요새 관심을 끄는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체크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선정 교수는요. 노인 주거 시장의 이해에서 이러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집이라는 것, 이것은 삶의 철학이 중요한, 그래서 즉흥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장기간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키워드로 명예 프라이버시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주거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양동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도록 지역 커뮤니티를 요구할 경우에 그 삶의 영위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거 스트레스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저도 20년 전부터 실버타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도 듣고 또 최근에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문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것이요. 건설사, 즉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걸 만들면 그것으로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는 아무래도 뭐 자연 환경이나 시설이나 세상에 없는 것 이런 것을 다 모아놓으면 알아서 시니어들이 그곳으로 올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는데요. 양 대표의 말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봉사 자선이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요. 좋은 이웃, 세대 간 소통 이런 것들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할지 외롭고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볼 수 없을 수 있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 이 포럼에서요. 유선정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건설회사인 경우에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고 개발 이익만을 취하고 그리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리관독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러한 시설들, 그런 것들을 끝까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는 건설사의 철학, 그리고 운영사의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일리 임팩트에 소개된 친구가 있어 행복한 시니어 타운 이 사례를 보면요.
수영장이 있어서 솔직히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장이 마음에 들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예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요새는 아파트의 경우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온천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한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거기에 이제 가사 지원까지 하니 여성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송송자 선생님이 그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말한 건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입주 시설에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으면 대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우울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관문만 나가면 한마디씩이라도 하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평일은 밥 먹고 바로 휘트니스에 가서 운동하고 하루에 30, 40명하고 인사하고 대하니 적적하지 않죠. 직원들도 오래 살다 보니까 손자나 조카 같아요. 사장님도 좋고 농담도 잘하시고 가족적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많은 노인들 시설들을 보고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선배님들을 지켜보고 하면서 하나 명확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시설을 방문하실 때 분위기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햇빛을 보는 것 시니어 삶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을 봐야 합니다. 여기 사진처럼 물론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잘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표정이 진실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조직 생활을 해 보셨겠지만요. 저는 한 10개 정도 대기업 외국계를 다녀서 그 조직들의 특성, 특히 이제 어느 조직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CEO의 특히 창업자의 철학이라는 게 조직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화 속까지 뼛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많이 알 겁니다. 누가 거기에 그 오너 또는 CEO냐에 따라서 그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에 운영하는 책임자가 나는 시니어를 부모님처럼 생각해 하면 이분의 고민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쓰실 그 욕실에 있는 아니면 자그마한 비누 이것도 이왕이면 친환경, 이왕이면 노화에 방지가 되는 똑같은 돈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비즈니스로 보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나는 것이 식자재죠. 저도 식자재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 비용은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원가대로 제대로 밥을 드린다면은 아주 호화로운 식사를 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자가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마음먹으면은 너무나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용, 작게는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그 뿌리 깊이 녹여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 기업의 대기업의 그러한 그 컨설팅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직원들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모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아무래도 유통하고 부동산이 중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의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고 하면 10원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요. 직원들 사이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라는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라고 한다면요. 이 금융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들,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특출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관리자가 만약에 운영을 휴먼 서비스를 하는 그 조직을 봤을 때 탐탁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 시각, 위에서 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의 철학과 방향은 다릅니다. 이럴 때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 휴먼 케어, 휴먼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 받드는 것이고 또 아예 이왕이면 모 기업의 창업자조차도 그것을 가장 존중하는 경우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요.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평가하는 그 기업의 평가 잣대가 수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파국으로 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 쪽에서도 이런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집 변동 때 바뀌게 되면 하나의 귀찮은 일로 전락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겉으로 보시기에 화려하고 좋으신가요? 고려하실 것은 시설 편의성이나 식사 가사 지원, 돈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의 입지가 내 삶에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진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운영자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실버타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은 당연히 입주하시는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이 되면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단의 운영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단순히 하나의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요새는 분양이 이제 얼마 안 분양이 되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삶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을 대체해서 그 인적 관계를 다 어느 정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앞에서 보신 문을 열면 나는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3, 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높고 반기고 즐기는 새로운 삶, 그곳에 바로 가족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 그러한 문화, 그러한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처럼 실버 산업이 뜬다라고 하고 또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일부 현금 흐름이 좋은 일부의 특수계층으로 한 비즈니스로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호텔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선택할까?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설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의 연속성과 그분들의 삶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작은 일상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 실버타운의 1세대시면서 현재도 운영자로 계신 선생님과 실버타운 백서를 만들어서 콘텐츠로 곧 올릴 생각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